어제 이어서 오늘도 행정법,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가셔야죠. 갈 건 가고 또 할 건 하고, 그래야 뭐 하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늦었다, 못 봤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한테 좋은 문제로,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시간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2월 14일 금요일이에요. 소방 승진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도 봐야죠. 최신 문제들 위주로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하루에 한 문제씩 쌓이면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이 하얀색 돼지처럼. 자, 그럼 오늘 문제 볼게요. 행정소송 이어서 오늘은 소송의 대상인 피고 말고요, 원고 말고요, 소익 말고요, 처분 등 볼게요. 소송 요건 중에 처분입니다. 자, 항고소송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대상적격, 적격으로서 처분 등. 이거 판례 문제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죠. 우리 지난 어제 문제를 살펴보면서 소송 요건 살펴봤어요. 소송 요건, 소송, 그것도 행정소송. 자, 요건 파트 아주 중요하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청이 사인 가백의 과세라는 처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분 맞죠? 처분 등에 해당되고, 이거를 다툴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당사자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당의 행정청에다가 찌르면 이걸 통칭으로 이의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그러면 인용이 됐으니까 결국 이의 신청을 받아준 거죠. 그러면 처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 효력이 있죠. 하지만 인용을 받아주는데 누가 소송을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하지만 이의 신청에 기각, 그러면 기각됐으니까 이의 신청 안 받아주니까 이 과세 처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각은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 이건 처분은 맞지만 소송을 할 사람이 별로 없죠. 기본적으로 당의 상대방은 처분은 맞지만 소송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처분을 맞고요. 자, 만약에 이의 신청했는데 기각 나왔어요. 기각이 나왔다면 이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상급청에 가는 거죠. 상급청. 판단청이라고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가는 걸 통째로 우리는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지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문서로 할 것은 맞아요. 하지만 특별한 형식은 없어요. 특정 형식은 없어요. 따라서 뭐 답변서 요구, 이의신청 어떤 용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칭으로 행정심판. 그래서 나온 결론을 재결이라고 하고, 재결은 인용재결도 있고 기각재결도 있고 각하재결도 있는데, 그중에 다 기각재결 나오면 이 사람 억울하겠죠? 왜? 당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인용재결 나왔으면 지워졌는데 누가 소송을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기각재결을 받았을 때 이걸 갖고 사법부, 그것도 어디로 간다? 행정법원으로 찾아가서 요거 하는 소송을 우리는 행정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소송은 아무래도 다른 소송과 좀 질이 다르다. 왜? 사법부잖아. 행정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판결이라고 하죠.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요건을 구비하고, 그 요건은 본안 전, 본안 유지 요건이고, 그 다음에 본안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판결, 선고 판결까지 갑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게 대상적격.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대상적격. 그 다음에 요걸 요분을 원고적격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피고적격. 장소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면 행정심판이고, 장소가 행정법원이면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 법원에 갔을 때 당에 만약에 과세처분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영업할 수 있잖아. 그럼 소송을 통해서 얻어갈 게 없다. 그래서 소익이 없다. 소송을 안 받아줘. 부적법 각하. 따라서 소송을 통해 얻어갈 이익, 본안 판단 이익, 그걸 우리는 소해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 대상, 원고적격 플러스 소해이익까지 합쳐서 이거를 당사자 요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간 거치세요. 또 전심 절차 거쳤나요? 또 관할이 어느 지역 피고 소재지 법원인가요? 라고 해서 3가지를 더하면 7가지. 그걸 소장이라는 특별한 형식과 문서로서 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 전날에 했던 거 생각하죠. 그러면서 반드시 처분 등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 소송하는 원고적격 문제고, 처분 등 생각나시죠? 세무조사 결정 처분. 암기하셔야 돼요. 당연퇴직, 정년퇴직. 처분 아니잖아요. 또 이거 신체 등위 판정, 또 벌점,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원래 사실행위 행정지들은 처분이 아닌데, 조사, 행정조사도 처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나온 거죠. 한번 볼게요. 1번 군의관이 하는 진병검사, 신체 등의 판정, 벌점부가 이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1번 틀렸죠.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아니죠. 그러면 처분할 수 없죠. 다만 지방의회가 청인과 뭐뭐에 대해서 판례 3개. 자, 의원에 대한 제명으로서 징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장에 대한 신임, 불신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건. 이거 처분 맞잖아. 그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지방의회지. 지방의회 의장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청이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외우셔야지. 의원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사건, 신임, 불신임 사건은 지방의회가 청이고 처분이다. 바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유명하죠. 세무사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벌에 해당한다잖아요. 이것도 유명하죠.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사건이었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그 두 가지 사건을 외우셔야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 그들의 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이 두 개를 따로 외우셔야죠. 외우세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기 없는 이해 공허하고 이해 없는 암기도 공허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암기를 포기하거나 암기가 안 된다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뭐라도 먼저 하나를 하셔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었으니까 내일 주말에는 제가 테마 강의 또는 강론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또 시작할게요. 따라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갑니다. 정인영입니다.